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세 기리십니다. 오늘은 하나솔루션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마 처음 다루는 것 같은데요. 자, 세 가지와 함께 합니다. 니콜라는 신경 안 써도 된다. 지금 싸다. 매수 목표가는 내년 태양광 20% 성장에 집중과 함께 합니다. 오늘 또 재밌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네, 섹터 실적 차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일단 섹터부터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섹터 하면 다들 아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최근 뉴스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요. 2022년 그린 수소 290톤 생산한다. 니콜라 후폭풍. 니콜라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으로서 수소차를 이렇게 만든다고 했다가 이제 뭐 사기니 마니니 아니니 해서 좀 큰 급락을 한 그런 주식입니다. 자, 그리고 친환경 사업 ESG도 A등급. 내년에는 태양광 수소 쌍두마차로. 여기서 보시다시피 친환경에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태양광이랑 수소랑 관련돼 있는 회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신증권에서 나온 하나솔루션 리포트를 참고했습니다. 성장에 대한 의구심은 결국 확신으로 변한다. 그러니까 이게 성장할 수 있을까? 다들 고민을 하겠죠. 태양광과 수소 사실 약간 먼 것 같습니다. 태양광도 뭐 안 좋다는 뉴스도 지나가다가 많이 봤고, 뭐 태양광을 하면 뭐 홍수가 나니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효율이 안 좋니, 뭐 중국의 굴기가 대단해서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없다 등등등 그런 얘기들이 있지만, 그런 의구심이 직접 확신으로 변하는 시기가 내년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의견은 65,000원, 현재 주가는 47,750원인데 이때는 11월 30일, 오늘은 더 떨어져서 45,200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이때 산 거보다는 지금이 더 기분이 좋겠군요. 만약 산다면은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출 비중을 보시면은 기가 막히게 케미칼과 태양광이 반으로 이렇게 딱 잘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미칼과 태양광, 그리고 어디를 찾아봐도 수소는 없죠. 그래서 수소는 단순히 기대감이다. 그리고 진짜 이 회사를 끌어가는 거는 태양광과 케미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들 요즘 들어서 니콜라 사기 때문에 다른 풍력은 저만큼 가는데 우리 태양광은 못 가는구나, 수소는 못 가는구나 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때까지 올해 들어서 이제 코로나 저점 대비해서 한 5배 정도가 올랐거든요. 5배가 오른 이유는 수소 때문이 아닙니다. 이 태양광이랑 케미칼 실적이 받쳐줬기 때문에 이만큼 상승을 한 거고, 제 주가를 이제 받은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수소에 대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하나솔루션 중장기 목표 태양광 지속 성장. 태양광은 계속 성장을 할 거고, 케미칼도 지금 이제 빅사이클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케미칼과 태양광이, 아까 그 기사는 잘못됐어요. 수소와 태양광이 쌍두마차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케미칼과 태양광의 쌍두마차라고 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수소는 아직 기대감입니다. 아직은 딱히 일단 돌아다니는 수소차 자체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가 필요한 곳도 없고, 아직은 먼 미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뭐 사장 산업에서 수소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좀 리스키하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태양광과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산업이에요. 필요한 산업이고 성장하는 산업이고, 그런 회사가 수소까지 한다는 건 금상첨화죠. 수소가 성공하면 좋고, 아니어도 지금 어차피 실적으로도 가는 거고,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2022년 그린 수소 연 290톤 생산해서 넥소 130대 충전할 수 있는 양, 이 기사를 보고 넥소 130대면 너무 적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넥소 130대의 완충을 하루에 130대 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65를 곱하면은 넥소의 총 대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하루에 130대 충전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30대면 너무 적나? 너무 적죠. 그만큼 수소는 아직 멉니다. 수소를 보고 투자를 하시는 건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적을 보세요. 자, 태양광 성장주로 진화 중. 태양광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2020년에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요는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을 기록할 것이고, 2021년 수요는 149기가와트로 전년 대비 24% 증가. 그러니까 기저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24% 증가가 예상돼서 조금은 눈에 띄는 성장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는 다시 22년, 23년은 10%로 다시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아쉽네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솔루션이 못 가는 이유 중 하나긴 하겠죠. 내년엔 좋은데 그 이후에는 좀 안 좋다네. 그러니까 10% 성장이 안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든 기저효과라는 게 있으니까요. 자, 지역별 태양광 수요 및 수요 추이 및 전망을 보시면 이렇게 계속 상승을 하는 거 볼 수 있으시나, 하지만 성장률은 이렇게 빨간색입니다. 빨간색은 올해는 이제 성장률이 없고, 내년에 기저효과로 확 뛰었다가 다시 이제 줄어서 한 10% 정도로 볼 수 있겠군요. 그러면은 태양광만 봤을 때는 퍼 15에서 퍼 20 정도면 충분하겠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연도별 중국과 미국입니다. 왼쪽은 중국, 오른쪽은 미국인데, 보시면은 계속 성장을 하는데 성장률은 중국은 이제 거의 10%대도 아니고 한 5%대로 떨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성장률이 그래도 20% 정도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중국은 거의 끝났으나
다른 유럽이나 미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는 좋은 점이 될 수 있겠군요. 어쨌든 뭐 지금 상황이 안 좋다라고 해도 연평균 10% 성장을 하는 산업이고, 그래서 한번 실적을 봐야겠죠. 자, 실적을 보시면은 매출액이 18년부터입니다. 90, 95, 3년은 뭐 차이가 없죠. 게다가 작년에는 적자를 했네요. 순이익에 적자가 딱딱딱 찍히면서 주가가 당연히 안 좋았을 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올해 매출액은 줄었으나 영업이익이 갑자기 2배가 뛰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턴어라운드가 딱 발생이 되니까 올해 주가가 5배가 상승하는 그런 미라클을 이뤄낸 거죠. 사실상 이 작년에 이 세전 순이익에, 그 다음에 집에 순이익에 적자가 안 찍혔으면은 올해 이렇게 5배 성장하지 못했을 겁니다. 2배 정도? 원래 가격이 한 2만원 정도였으니까요. 원래 가격이 한 2만원 정도 였으니까 2배 정도 성장하거나 아니면 1.5배 성장으로 말았을 텐데, 하지만 작년에 적자가 나오면서 기저효과로 인해 더 큰 상승이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매출액이 이제 내년에 20% 성장을 하고 그 내후년에는 한 10% 성장을 합니다. 그렇게 되고 영업이익은 상승을 하고 20% 성장 이상이죠. 한 3, 40% 거의 50%에 가까운 성장을 하는데, 하지만 그 내후년에는 한 10% 정도 성장. 그러면은 이제 내년 성장은 이제 저와 함께 하신 분들 다 알 겁니다. 내년 실적은 이미 지금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지금 주가가 내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가 내년 실적이랑 무관하게 반영이 안 돼 있다. 그런 건 보물입니다. 그런 거 있으면 저한테 꼭 알려주세요. 내년 실적이 무조건 좋은데 주가가 이상해요. 그런 부분은 저도 지금 못 보고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알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같이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회사 같은 경우에 내년 실적이 20%가 뛴다고 하니까 올해 주가가 빵 뛰는 걸 확인을 하셨죠. 그래서 지금 그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내후년에 성장률이 꺾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성장을 하는데 왜 문제지? 성장률이 꺾이는 거는 그 생각보다 큰 문제입니다. 사람들 투자 심리에서는.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현재 반영하고 있다. 어쨌든 성장은 하지만 성장률이 꺾였기 때문에 지금 주가는 지지부진하다. 하지만 어쨌든 연 10% 정도의 성장을 하는 건 팩트고, 내년에는 퍼가 9.5라는 거는 너무 적다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수소나 태양광이 주는, 그 다음에 ESG가 주는 그런 가산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걸 5 정도로 더하면은 퍼가 20이어도 충분히 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 9.5면은 아무리 양보해도 너무 싼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최소한 0.5배 이상은 1.5배라고 해야 되겠군요. 50% 이상은 상승할 거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액을 보시면 올해 갑자기 영업이익이 아까 좋아졌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매출액을 보시면 작년과 올해는 똑같습니다. 케미칼과 태양광만 보시면 돼요. 밑에는 보지 마시고 케미칼과 태양광을 보시면은 35, 35, 34, 32.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좀 차이가 없지만 밑에 영업이익을 보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케미칼이 258에서 403, 거의 2배가 뛰었고요.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181에서 236, 근 한 30%에서 20% 정도가 상승한 모습입니다. 같은 거를 팔았는데도 영업이익이 좋아진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하고 말지만 태양광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20% 이상의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게 아마 억 단인 걸로 같습니다. 억 단위, 단위를 제가 못 적어왔는데 3,500억, 올해가 3,500억 매출이었으면 내년에는 5,300억 매출을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태양광 같은 경우에도 거의 한 50% 가까운 영업이익에서 그런 성장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내년에는 이렇게 성장하는 게 맞으나 그것만 보고 맹목적으로 갈 수는 없다. 내후년을 봐야 됩니다. 하지만 내후년에도 10% 정도 성장을 하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매수를 해도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화학이 좋았던 걸, 케미칼이 좋았던 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번 연도에 들어서 화학에 3년짜리 빅사이클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요즘 빅사이클이 계속 많이 오고 있죠. 반도체도 온다, 화학도 온다, 건설도 온다. 네,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세계가 다 맞물려서, 세계 이상이죠. 그런 것들이 많이 맞물려서 내년에 코스피를 3,000 이상 올리겠다는 그런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뉴스에서 확인해 보자면 코스피, 자동차, 화학, 전자, 랠리로 내년 3,000 가능. 차화전이 아니라 차화전, 차화반 이렇게 말을 하죠. 차화반이라고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 일단 화학이 들어있다는 거. 그래서 화학의 영업이익률이 확 좋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올해보다 내년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화학 같은 그 케미칼도 괜찮고, 그 다음에 태양광도 괜찮고, 그러면은 그 매출 두 개 합치면 70%가 넘습니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실적으로 충분히 증명을 하고 있다 라는 거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15년부터 매출액을 보시면은 80, 92,
93, 90, 95, 89 차이가 없죠? 네, 2015년부터 아예 차이가 없다가 내년부터 10% 이상 성장을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컨센상으로.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은 보나마나 2015년부터 그냥 살짝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완전 바닥을 찍은 다음에 기저효과로 이렇게 빵 상승을 한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 작년에 적자가 없었다면 원래 가격은 한 이 정도 25,000원, 3만원이었으니까 한 2배 상승하고 말았다는 말이 이 말이었던 거죠. 어쨌든 지금 가격은 비싸지 않다. 내년에 퍼가 9라는 건 너무 말이 안 된다. 근데 이 차트로는 뭐 딱히 생각을 해볼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에 있는 건 사실이고. 자, 그러면 일봉으로 좀 보면은 이제 두 가지의 시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바닥을 높여가면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으나 상승 동력을 조금 잃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유명이래. 하지만 이제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이제 풍력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그거와 따라 이제 같이 이제 순환매로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글쎄요,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매수 목표가는 41,000원입니다. 41,000원에 오시면은 어느 정도 담아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목표가는 35,000원입니다. 35,000원 오면은, 이거는 매수 안 하고는 못 빼기겠다. 지금부터 35,000원에 만원이 떨어진다는 거는 한 20%가 떨어진다는 소리고요. 그러면 내년 퍼가 7, 8대입니다. 말이 안 되죠. 이렇게 10% 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수소를 등에 업고 있잖아요. 수소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내년 마침 바이든도 됐고, 그렇기 때문에 35,000원이 오진 않을 것 같고요. 35,000원이 만약에 온다면은 없던 관심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1,000원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모르잖아요. 주식은 주가가 이렇게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K를 그려놓고 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건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닙니다. 절대 여기서 막 올라갈 때 있죠. 5만원 위에서 5만원 위에서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만약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를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결론을 한번 내어보겠습니다. 작년 적자를 딛고 올해 턴어라운드 맞죠? 그 다음에 내년 20% 이상의 상승 보셨죠? 자, 그래서 내년 예상퍼가 9.5랍니다. 좀 너무 적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 퍼 9.5는 뭐 시멘트라든지 뭐 제지 산업이라든지 그런 산업에 들어가는 퍼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적다. 하지만 그 이유는 지금 그 니콜라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안 좋아졌고, 그리고 태양광에 대한 그런 부담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태양광이 안 좋다던데 그런 뉴스에 이렇게 노출된 투자자들이 많으세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지 이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그분들은 그걸 못 보고 있습니다. 뒤에 화학이 잘 받쳐주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내년에 태양광도 좋고 태양광 계속 10% 성장을 하고 있다는 거. 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영업이익률은 체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든 아까 그 위에 컨센을 바탕으로 9.5는 말이 안 된다라는 거는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50%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게 제 예상이고요. 그러나 주가는 6개월 뒤를 반영하니까 지금 내년 실적이 너무 좋다라고 하고 무조건적인 매수는 안 됩니다. 2년 뒤를 보셔야 돼요. 2022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를 항상 팔로우업을 하시고요. 자, 수소 때문에 더 큰 상승을 한 거를 니콜라가 마음에서 같이 투심이 약해지고 그만큼 그냥 반납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사셨던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약간 가슴이 아프시겠지만 다시 오긴 옵니다. 다시 오긴 오지만 조금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하지만 본진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하지만 본질을 보셔야 돼요. 본질은 실적 상승, 태양광과 그 다음에 케미칼의 실적 상승으로 인한 상승으로 봐도 무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요즘 그리고 풍력은 가는데 태양광은 안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곧 순환매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도 모르게 하다가 5만원이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이밍은 당연히 모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격을 추천드리면 45,000원 현재 괜찮은 가격입니다. 하지만 더 싸면 쌀수록 좋을 것 같아요. 41,000원이면 없던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35,000원이면 매수 요망이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뭐 코스피 코스닥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에 시장을 이기는 종목은 없거든요. 그런 상황이 펼쳐지면은 이제 내재 가치와 다르게 좀 과도한 낙폭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시고 이제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솔루션에 대해서 한 번 더 공부를 해보신 다음 이제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기리씨였습니다.